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후민의 민성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해달라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과연 혼자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와도 될지 아니면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혼자서 가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변호인 동석하는 게 어느 경우에나 유리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특히 더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백을 하는 경우 난 어차피 자백을 할 거고 출석해서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만 잘 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전부 자백을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자백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했던 죄명과 실제로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 적용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막상 기소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한 죄명이 적용되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명이 추가가 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본인은 당연히 이제 중한 범죄가 성립하겠거니 하고 가서 자백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은 어떤 다른 부가적인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을 했다면 죄가 성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더 강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겠죠.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유죄의 증거를 수집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게 사실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한테 유리한 내용들을 질문을 해서 유리한 사정들을 조서에 남겨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의자가 직접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이를 조서에 반영을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서는 당연히 최대한 불리한 내용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백을 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 조사 동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혹시 이 사안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법적인 쟁점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만 받아보셔도 어쩌면 의외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유리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인을 하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자백을 받거나 아니면 자백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불리한 내용들이 조서에 들어가도록 해서 나중에 기소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리 질문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부인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조사를 준비할 때 조사관은 미리 질문지들을 더욱 꼼꼼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허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질문지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지들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수사관이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지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추궁을 할 경우에 오래 지속되는 조사 과정에서 지친 상태에서 이러한 유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자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어떠한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특히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적당히 지나가듯이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전에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올 질문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사실대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사를 많이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당황을 하고 또 지치고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옆에서 변호인이 동석을 하여 지켜보다가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개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들을 섞어서 좀 길게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불리한 지수들만 선별을 해서 조서에 기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한 유리한 진술들이 빠져 있으므로 포함을 시켜달라거나 또는 의도한 답변과 좀 다르게 오해가 사도록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호인이 없이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조서가 잘못 기재가 되면 그 조서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시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부인하는 사건이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서들이 뭐 1회차, 2회차, 경찰 1회차, 2회차, 검찰 조서가 일관되게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정확하게 남기는 게 부인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의 변호인 동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